마법소라고동에 오신 소라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나의 궁합은 몇 점입니다. 소라님의 타고난 성격과 상대방이 가지고 태어난 성향을 각각 볼 거고요. 그걸로 인해 우리가 잘 맞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안 맞아서 다투게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라님께서는 궁금한 상대방을 떠올려주세요.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거나 숫자 1, 3, 5, 7 중에 상대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드는 숫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면 댓글란에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두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참조하셔서 빠르게 해석으로 이동하시면 제 영상을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각각 2장의 카드를 더 뽑을 거고요. 제일 위에 3장은 소라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 아래 3장은 상대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소라님의 대표적인 성격을 먼저 볼게요. 소라님은 애정적으로도 사랑이 넘치고 여왕제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내가 안정적이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보여지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일머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혼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큰 편이고 워낙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 배우는 것에 대해서도 좋아한다고 보여지네요. 또한 시작한 일을 끝내면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한다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해봤으니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싶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슴속에 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내면에 자리 잡혀 있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도 헬스만 하는 것보단 수영도 배워보고 싶고 필라테스도 배워보고 싶고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나가보면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굉장한 자극을 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데스카드도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듯이 연애가 끝이 난다면 지난 연애에 대해 슬픈 감정과 후회는 있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지 끝난 사랑에 대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 환경적으로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게 되어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털털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끈기와 인내력으로 나의 자리를 지켜낸다고 보여져요. 또한 묵묵하게 자신이 앞에 놓인 상황을 처리하는 성격으로 말수도 적은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힘든지 힘들지 않은지,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건지 도통 속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 어디 가서 손해를 보고 오는 성격도 아닙니다. 말수가 적지만 필요한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고 냉담하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따뜻하다고 한다면 그건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은 MBTI의 T처럼 이성적이고 현실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최종적인 궁합은 서로 하려고 하는 일들은 어떤 방식이든 지켜가면서 책임감 있게 해내려고 하는 모습과 사랑적으로 보았을 때도 서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라님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함께 하자고 권유했을 때 상대방께서 크게 싫어하지 않을 거고 묵묵하게 함께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소라님의 자유로운 성격들을 상대방 분은 이해해주기 때문에 궁합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꼽아보자면 소라님 분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모험가적인 성향이라면
상대방 분들은 변화하는 것보단 집이나 어떤 한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소라님 분들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느낌이라면 상대분들은 집돌이 혹은 집순이 같은 느낌? 상대분들이 소라님에게 맞춰주다 보면 상대분은 지쳐버릴 수가 있고, 소라님이 상대분한테 맞춰버리면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분들의 성격 자체가 말을 굳이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소라님께서는 지치는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상대의 속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소라님께서 나서서 상대분들의 마음을 물어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면서 이것만큼은 서로 배려해야 하는 부분 한 가지 뽑아볼게요. 마법사의 카드로 각자의 일에만 집중한다 라고 보여지네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한지 조언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 서로의 만남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라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문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분위기의 변화, 태도의 변화도 좋습니다. 계속 발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라고동님의 메시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좋은 기회 놓치지 않고 잘 잡아서 좋은 결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에너지로 흘러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 각각 2장씩의 카드를 더 뽑을 거고요. 제일 위에 3장은 소라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 아래 3장은 상대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먼저 소라님의 대표적인 성격을 먼저 볼 건데요. 소라님은 굉장히 엄마 혹은 아빠처럼 편안한 분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비로운 분위기와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를 아이처럼 대하면서 이끌어주는 자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보다는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더 많고 혼자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문득 울적해질 때도 있고,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를 하거나 마음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날들이 종종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럼에도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결해 나가고 나의 외적인 모습이나 내면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밝은 모습을 유지해 나가시다 보니 주변에서는 밝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연을 빨리 만나 결혼도 일찍이 하고 싶어 하고, 리더십 또한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연애적으로 보았을 때도 자신이 이끌어가는 연애를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적인 부분으로 두고 보았을 때도 진급을 하게 되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상황이거나 성과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자리에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하지만 집안의 가장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격은 어떤지 한번 리딩해 볼게요. 상대방은 굉장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행동과 결정에 거침이 없고 가끔은 밥이 없으면 라면을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해서 아무 생각 없고 단순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 편이다 보니 남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돈적으로 정말 안정을 갖추었을 수도 있고요. 내면적으로도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인연을 만나 결혼이나 동거를 하며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람이다 보니 도박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보다 조금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착실하게 벌어서 적금이나 예금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투자 정도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다 보니 인간관계에 대해서 맺고 끊음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속으로 상처를 삭히는 성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최종적인 궁합은 굉장히 따뜻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빨리 나의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려하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궁합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잘 맞아 보여요. 그리고 두 분 다 감성적인 부분이다 보니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고 두 분 다 목소리 자체가 큰 편이 아니라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면서 아기자기하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다가 모험적인 것보단 내가 가진 삶에서 조금의 변화 정도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잘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꼽아보자면 소라님 분들은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실 텐데 상대방의 생각이 단순하다 보니 화가 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도 소라님께서 영화를 보고 밥을 먹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보려던 영화가 상영 종료가 되었다든지 9시에 만나서 영화를 보려고 했더니 보려고 했던 영화가 11시부터 상영한다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분들은 그럼 밥 먹고 영화 보지 뭐 라든지 다른 영화 보면 되지 뭐 혹은 다른 영화관에 가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라님께서는 처음에는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상대방의 성격 자체가 이렇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답답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라님과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인들과의 시간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소라님께서 섭섭함을 느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배려를 해야 하고 소라님께서 먼저 나서서 계획하는 편이 좋고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면서 이것만큼은 서로 배려해야 하는 부분 한 가지를 뽑아볼게요. 악의적인 말썽쟁이 카드로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서로의 행동엔 악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한지 조언 카드도 한 장 뽑아볼게요. 부정적인 게 있다면 속에 담아두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본질을 바라본다면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라고동님의 메시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 서로 다르게 살아온 우리가 맞추어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서로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점 잊지 않고 위기가 닥쳤을 때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에너지로 흘러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각각 2장의 카드를 더 뽑을 거고요. 제일 위에 3장은 소라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 아래 3장은 상대방 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먼저 소라님의 대표적인 성격을 볼게요. 소라님은 자신감도 넘치고 행운도 타고나셨어요. 딱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려 지내는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균형을 잘 찾아내고 여러 가정들을 세워 결정을 하다 보니 내가 결정한 결과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나아가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남성적으로 보여지지만 여성적인 요소도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으로 남자분이시라면 섬세하고 감성적일 수 있고 여자분이시라면 몸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터프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성향적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아서 균형을 이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때론 냉정하고 낯을 가리는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는 것보단 집에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권위적임은 억압하는 독재적인 권위가 아니라 부드럽게 통솔해가는 권위를 뜻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고 친절하지만 상대가 선을 넘으면 거침없이 잘라내는 그런 성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성격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따뜻하면서 냉정한 그런 양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반 가지고 있는 성격 같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굉장한 지도력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실제로 사장이나 혹은 직급이 높을 수도 있고요. 리더십이 강해서 이끌어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리더십이 엄청나게 강인해서 고집이 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잘 꺾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나서서 이끌어줌으로써 주변에서 바라볼 땐 상대방 분을 굉장히 똑부러지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은 상대방은 나의 사람에게는 또 굉장히 수줍어하고 어리광을 많이 부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표현도 서툴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나의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나서서 도와주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바로 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부터 풍요로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랑도 넘치고요. 베푸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타입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지식을 나누는 것도 즐거워하고 무언가를 먹어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순수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베풀고 싶어 하면서도 굉장히 받는 것도 원하는 성격인데 자신의 마음적 그릇이 워낙 넓다 보니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습도 보여져요. 그래서 감정의 결핍이 있고 마음 한켠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혼자 자취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집에 혼자 있을 때 TV를 켜놓고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을 꾸린다면 동물도 기르고 아이도 낳으면서 북적북적 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전체적인 궁합을 보았을 땐 냉정한 판단과 그것을 밀고 가려는 추진력이 있는 공통점이 있고 똑부러지게 행동하려다 보니 서로에게 실수를 하는 행동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치우치기보단 이성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도 뒤에 감정적으로 서운함이 쌓이거나 뒤끝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 꼽아보자면 두 분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점도 많지만 두 분의 주장이 서로 강하기 때문에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싸움이 크게 번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이끌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 보니 나중에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오래 지속된다면 서로 소통의 단절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다 보니 다 잘 맞지만 싸움이 생겼을 때는 이 부분이 단점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을 해야 하고 언성이 오고 가지 않도록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면서 이것만큼은 서로 배려해야 하는 부분 한 가지를 뽑아볼게요. 반항 카드가 나왔는데요. 반항 카드는 화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삐졌다에 가까움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섭섭한 감정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한지 조언 카드도 한 장 뽑아볼게요. 사소한 것에 초조해하고 안달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라고종님의 메시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기꺼이 경험하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문제든 기꺼이 경험하고 나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에너지로 흘러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각각 2장의 카드를 더 뽑을 거고요. 제일 위에 3장은 소라님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 아래 3장은 상대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먼저 소라님의 대표적인 성격을 볼게요. 소라님은 스스로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가 생기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서 마음을 내어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끈기 있게 노력하거나 열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워라밸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 연애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마음속에서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라 충동적인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 미숙한 모습도 보여집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열정이 들어오면 돌진하지만 또 그 마음이 금방 사그라들기 때문에 추진력이 약한 부분이 있고요.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펼쳐놓긴 하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했던 일은 몇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아가기보다는 지금 나의 삶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소소한 삶의 만족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나씩 변해가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여지네요. 남들이 보기엔 변화가 없어 보이고 느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7번 소라님의 경우엔 느리지만 하나하나 기초와 발판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목표한 것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뿌리가 단단한 소나무 같은 성격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성격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은 굉장한 정신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현실보단 정신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장거리라는 상황을 예로 들었을 때 지금 당장 보기 힘든 현실, 그리고 지금 당장 보고 싶은 나의 정신적 부분, 이 두 개가 갈등이 생기면 5분밖에 못 보거나 5분밖에 내가 못 쉬는 상황이라도 상대방은 소라님을 보러 갈 수도 있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보다는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과거에 대한 생각을 좀 자주 하는 편으로 보여져요. 내가 잘못하진 않았을까? 실수한 건 없을까?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자아 성찰형 성격입니다. 또한 남들의 조언을 잘 듣고 남들과 잘 어울리며 남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는 전문가적인 모습도 보여지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궁합으로 보았을 때 두 분은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부분이 부딪히는지를 보았을 땐 두 분 다 조곤조곤하신 성격이고 서로에게 바라는 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서로가 좋으면 좋고 잠깐이라도 보고 내가 행복하면 만족하고 네가 행복하면 나는 만족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소소한 행복을 추구한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크게 다툼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궁합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한쪽은 강하게 결혼을 하고 싶고 어느 한쪽은 아직 생각이 없다면 궁합적으로 좋지 않지만 7번 분들은 두 분 다 결혼이 종착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단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지금 당장 나의 행복, 나의 연애를 바라보면서 언젠간 결혼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단점으로 꼽아보자면 두 분이 내향적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크게 다툼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직면했을 때 결정을 못 내리거나 이끌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둘 사이에 계획을 세웠는데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소라님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상대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회피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상대분은 주변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서로가 서로를 리드해야 되고 현실적인 대화도 피하지 않고 부딪혀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면서 이것만큼은 서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를 뽑아볼게요. 불일치 카드인데요. 불일치 카드는 거리감을 의미해요. 정말로 장거리여서 거리감이 나타났을 수 있고요. 한 사람이 내면적으로 마음을 안 열어서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서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한지 조언 카드 한 장 뽑아볼게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당장 움직여서 상황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라고등님의 메시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강하게 떨어질수록 더 높이 튀어오른다. 강하게 떨어져도 보고 부딪혀도 보면서 회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소라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에너지로 흘러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